안녕하세요. 오늘 646페이지 양가로 2번 대항력부터고요. 이제 주임법에서 646페이지. 오늘 하고 이제 종강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거고요. 주임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대항력. 지난주도 설명드렸나 모르겠는데 대항력은 집주인 바뀌면 문제가 되는 거. 이제 새로운 주인이 나가라 그래요. 나가야 돼. 대항력이 없으면. 대항력이 있으면 안 나가도 돼. 이제 그거까지는 다 아시더라고. 근데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해요. 그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받을 수 있어요. 대항력이 있으면. 그럼 대항력이 없으면 나가야 되고 보증금 누구에게? 전 주인, 원래 주인에게 받는 거예요. 받기 쉽지 않겠네. 대항력이 있으면 안 나가도 되고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생기냐면 등기하면 생기는데 등기를 안 해주니까 법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주택인도, 집을 살고 있는 거, 점유하고 있는 거,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예요. 이 두 가지 갖추면 대항력이 다음날 0시에 생기게 되죠. 이 두 가지 갖추면. 두 가지 모두 갖춰야 돼요. 취득요건이자 존속요건. 두 가지 모두 존속해야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 빼면 둘 중에 하나 잘못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항요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주택인도는 집을 점유하고 있는 거. 임차인이 자기가 살고 있든 전대차를 해서 전차인이 살고 있어도 괜찮대요. 임대차를 또 한 거, 전차인이 살고 있어도 되고. 그리고 주민등록은 배우자, 자녀, 가족 명의도 괜찮고, 임차인이 자기 명의로 하는 거 당연히 괜찮고, 배우자, 자녀, 가족 명의면 또 괜찮고. 그리고 공동주택은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단독주택은 지번까지 정확하게. 그래서 다세대는 공동주택,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다가구는 단독주택, 지번까지만 정확하게, 다세대 다가구만 주의하시면 돼요. 또 임차인 잘못이 있으면 대항력은 상실, 100% 다 공무원 책임이면 대항력은 있는 거고, 임차인 잘못인지 공무원 잘못인지 그건 알아봐야 되고, 집주인 바뀌면 문제가 돼요. 경매로 집주인 바뀌어도 문제가 돼요.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우선매 조건이 있는데 얘는 경매, 공매 시에 문제가 돼요. 주로 경매 시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법원 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면제권은. 요건이 이 두 가지 갖추고 확정일자. 계약서에 도장 하나 받는 거예요. 임차인이 계약서 들고 와서 도장 하나 받아. 그러면 우선 면제권이 생겨요. 자, 이 확정일자는 뭐의 요건이다? 우선 면제권이 요건이다.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 대항력 요건이 아니에요. 확정일자는 우선 면제권. 그러면 경매에서 후순위보다 먼저 받을 수 있어요. 내가 3순위 임차인이면 4순위, 5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예요. 내가 3순위인데 1순위보다 먼저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1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는 최우선 면제권이에요. 이거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받는 거죠. 보증금 중 일부를. 이건 내가 3순위인데 1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 최우선 면제권은. 우선 면제권은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어를 보고 눈치를 채야 돼.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다.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면제권. 요거는 선순위보다도 먼저 받는다. 그렇게. 자, 이제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이에요. 얘는 언제 생기냐면 도장 받으면 그 날짜에 생겨요. 계약서에 도장 받으면 그 날짜에.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생기고, 얘는 그 날짜. 근데 대항력이 있었으면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5일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7일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임차인이 이렇게 한 거야. 전입신고를 5일날 하고 확정일자를 7일 받고 다른 날짜에. 그럼 이제 대항력은 언제 생겼을까요? 대항력. 이거 대항력.
5일 전입 신고했으면 6일 0시. 대항력을 물어보는데 이 확정일자를 쳐다보면 절대로 안 된다고. 대항력은 확정일자가 요건이 아니니까. 전입신고, 주민등록이 전입신고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다음날 0시, 6일 0시. 그러면 우선매주권은 언제 생길까요? 밑에 있는 우선매주권. 도장 받으면 그 날짜에 생긴대요. 7일 생긴다고. 그 날짜에. 근데 이제 날짜가 바뀌었어. 이런 경우죠. 확정일자를 미리 받고 5일에 7일 전입신고를 한 거예요. 그럼 대항력은 언제 생겨요? 대항력 물어보면 전입신고만 봐야지. 전입신고가 7일 했으니까 언제 생긴다? 8일. 8일 0시 생긴다고.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0시. 그럼 우선매주권은 언제 생겨요? 우선매주권 5일 생겨요? 그렇지 않다고. 8일 0시에 같이 생겨. 그러니까 도장을 미리 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까는 보세요. 대항력이 있는 상태잖아요.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날짜에 생겨. 근데 대항력이 없을 때는 도장 받아도 안 생겨요. 대항력 발생과 같이 생겨요. 8일 0시에 대항력 생기고 우선매주권 같이 생기고. 근데 이렇게 다른 날짜에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다 같은 날짜에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7일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은 거예요. 임차인이. 대항력 언제 생기죠? 8일 0시. 우선매주권은 언제 생겨요? 7일 생겨요? 7일? 아니죠. 대항력이 8일 0시 생기니까 우선매주권도 8일 0시에 같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었으면 그 날짜, 대항력이 없으면 대항력 발생과 동시에 생기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너무 쉬워서 시험에 안 나와. 이게. 시험에는 이게 나와요. 임차인이고 저당권도 7일 저당권이 설정이 된 거예요. 저당권도 7일. 임차인도 7일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같은 날짜에 한 거야. 딱 이렇게. 그러면 같은 날짜니까 저당권과 임차인이 동순이다. 맞아요? 동순이에요? 아니에요. 저당권은 며칠이에요? 7일. 저당권은 등기하는 거니까 그 날짜야. 7일. 임차인은 8일 0시잖아요. 누가 선순위? 저당권이 선순위. 그렇게. 됐고. 결론은 확정일자, 우선매주권 후순위보다 먼저 생긴다. 먼저 받는 거. 후순위보다. 경매에서 돈을 받는 거예요. 배당을. 근데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이 선순위니까 저당권이 먼저 받는 거지. 같은 날짜 했는데도. 좀 억울할 수 있죠. 어쩔 수 없잖아요. 다음날 0시라고 돼 있으니까. 최우선 면제권은 가장 먼저 받는 거. 선순위보다. 경매로 들어갔을 때.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전입신고까지만 하면 돼요.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전입신고만 되어 있으면 돼. 이거는.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다. 확정일자는 뭐 요건? 저당권보다 후순위여도 상관이 없어. 1순위에 저당권이 있고 1순위에 있고 내가 3순위인데도 그 1순위보다 먼저 받는 게 최우선 면제권이에요. 좋은 거야.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전입신고만 해놓으면 돼요. 완전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죠. 소액임차인. 보증금이 얼마 안 되는 사람. 서울에서 1억 1천 이하다. 그러면 소액임차인이고 1순위 애들보다 먼저 받는 거예요. 일부를. 보증금 중 일부를. 전부 다가 아니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소액임차인이에요. 그래서 최우선 면제권이 이때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우선 면제권도 또 생겨. 두 가지를 다 행사할 수 있어요. 경매에서 2번 받을 수도 있어. 최우선 면제권 행사에서 가장 먼저 받고 이게 다 안 주잖아요. 조금만 주잖아. 남은 거는 우선 면제권 행사에서 또 받고 2번 받을 수 있어. 별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달라요. 뭐를 물어보는지 잘 봐야 돼. 근데 간단해요. 확정일자만 보이면 그거는 무조건 우선매주권이야. 확정일자는. 언제 문제가 된다? 경매, 공매 시에. 우선매주권, 최우선매주권은 매매 시에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경매, 공매 시에. 주로 경매 시에. 대항력은 집주인만 바뀌면 문제가 돼요. 자, 이제부터가 이제 본격적이에요. 지금부터만 잘 아시면 돼. 이제 뭐냐면 경매죠. 경매. 이 주임법이 어려운 이유는 경매랑 짬뽕이 돼서 그래요. 자,
임차인이 가장 먼저 들어왔대요. 제가 이제 흔하게 생길 수 있는 경우를 설명을 드릴게요. 전입신고도 하고 계약세 도장도 받고 다 임차인들이 그렇게 해요. 전입신고하고 동사무소 가서 이렇게 도장도 받아. 확정일자. 그 다음 후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 다음에 그 집에. 그리고 3번 임차인이 또 들어왔어. 이게 다가구 주택이었어요. 그럼 그게 가능하잖아요. 임차인이 여러 명 있을 수 있다고. 3번 임차인이 또 들어왔어요. 대항요건 확정일자. 전입신고하고 도장도 받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1번, 3번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매가 끝났어요. 낙찰자가 찾아온 거야. 낙찰자가 이 3번 임차인한테 나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낙찰자가 새로운 주인이니까 나가 이렇게. 이 3번 임차인은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요.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도 했다고 지금. 근데 낙찰자가 나가래. 근데 나가야 돼. 내가 대항 요건을 갖췄는데도 나가야 돼요. 무슨 말? 대항력이 없어요. 경매, 공매 시에는 순위가 중요해서 저당권 밑에 있잖아. 그러면 안 돼요. 이 저당권이 경매에서 소멸되거든요. 죽으면서 밑으로는 다 죽여버려. 그냥 밑으로 싹 다. 저당권 밑으로는. 얘도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은 누구에게? 낙찰자에게 주장하는 거. 새로운 주인에게. 주장을 못해요. 나가야 돼. 그럼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대항력이 있어야 낙찰자에게 보증금 받는 거예요. 대항력은 새로운 주인에게 주장하는 거니까. 나가야 돼 얘는. 보증금 누구에게? 전주인 찾아가야 돼. 전주인. 못 받죠. 그리고 확정일자 받으면요. 우선 면제권은 있어요. 그건 별개잖아 지금. 대항력, 전 낙찰자에게 주장하는 거 새로운 주인. 우선 면제권은 경매 법원 가서 달라고 하는 거 별개예요. 그건 된다고. 그래서 달라고 했더니 우선 면제권은 어떻게 준다? 후순위보다 먼저 준다. 선순위인 2번 저당권보다 얘를 먼저 주지 않아요. 그냥 우선 면제권은. 최우선 면제권은 얘보다 먼저 주지만 그냥 우선 면제권은 얘가 다 갖고 남은 찌끄레기 남은 거 얘가 갖는 거야. 경매에서는 선순위가 다 가져 그냥 싹 다. 남은 찌끄레기 넘겨요. 찌끄레기가 없으면 얘 못 받아. 찌끄레기가 조금 남았으면 조금 받는 거고. 잔액 왕창 남죠. 선순위가 다 가지니까. 잔액이 왕창 남아요. 그럼 잔액을 낙찰자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잔액 누구에게? 또 원래 주인 찾아가야 돼. 이 3번 임차인은 간단해요. 낙찰자한테 뭔가 주장이 안 돼. 대항력이 없어서. 보증금을 떼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다 이게 판례들이 옛날 판례고 최근에는 사람들이 다 알아. 뭐 네이버만 검색해봐도 다 나오기 때문에 저당권이 있으면 밑에 들어가면 불리하다. 그런 거 알아서 이런 경우가 잘 안 생겨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나? 있었다고. 저당권 근저당이었죠. 저당이나 근저당이나 똑같아요. 저당 근저당. 근저당 말소를 해주겠다고 하고선 계약을 한 거예요. 근저당 말소 해주겠다고. 계약서에 써 있어. 저한테 계약서 들고 왔어. 근저당 말소 조건. 근데 집주인이 말소를 안 했죠. 들어갔어. 어떻게 된 거예요? 경매 넘어가면 저당권 밑에 있잖아. 저당권이 말소된 다음에 들어갔어야죠. 말소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저당권 말소 안 하고 약간 사기친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면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그 집도 경매로 넘어갔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보증금 다 떼였죠, 이 사람. 저당권 밑에 있으면 경매 시에는 보증금 떼인다고. 8천만 원 떼야 돼. 그래서 이제 위에 이제 1번 임차인을 보세요. 얘는 괜찮아요. 다 있어요. 다 있어. 대항력도 있고 우선 면적도 있고 다 있어 얘는. 저당권 위에 있잖아요. 경매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디 놀러 갔다 와도 돼요. 해외여행 갔다 왔대. 상관없어 얘는. 1번 임차인은. 경매 끝나고 낙찰자에게 받으면 돼요. 안 주면 안 나가면 되고.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근데 우선 면제권도 있다고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얘는. 우선 면제권은 법원 가서 달라고 하는 거. 그래서 법원 가서 달라고 해서 다 받을 확률도 제일 높죠. 왜? 얘가 선순위니까. 근데 만약에 1번 임차인이 경매 법원한테 다 못 받고 잔액이 남았대요. 잔액도 많이 남지도 않겠죠. 한 100만 원 남았어. 잔액 100만 원.
그 1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맞췄어. 낙찰자에게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1번 임차인은 자기 보증금이 전액 다 변제가 돼야 대항력이 없어져요. 잔액이 남았잖아요. 100만 원. 그거에 대해서 낙찰자에게 계속 달라고 하면 돼. 안 주면 안 나가면 되고. 대항력이 있어요. 얘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1번 임차인은 보증금을 떼일래야 떼일 수가 없어. 자기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경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낙찰자에게 다 받으면 되고 대항력이 있으니까 경매 법원 가서 달라고 해서 다 받을 확률도 제일 높고 지가 1순위니까. 잔액이 남으면 잔액은 또 낙찰자에게 계속 달라고 하면 되고. 그래서 유리한 임차인, 불리한 임차인. 경매, 공매 시에만 이렇게 순위가 중요해요. 매매면 상관은 없어요. 다 대항력 있어. 매매면. 경매, 주로 경매 시에 순위를 잘 보자. 저당권 밑에 있으면 대항력이 없고. 최근에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요. 팔랜데 이제 물론 이제 3번처럼 이렇게 사기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이게 더 많아. 이게 이제 임차인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대항력권 확정일자 보증금 1억이었어요. 그 다음 저당권 저당이나 근저당이나 똑같아요. 5천만 원 피담보채권에 이런 상태에서 보증금이 증액됐어요. 저당권 설정됐는데 증액됐어. 5천만 원 증액됐어. 그럼 보세요. 이제 같은 사람이니까 증액된 5천만 원을 요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사람이지만 저당권 설정된 후에 증액됐잖아요. 3번 임차인처럼 3번 임차인 5천만 원 이렇게 할 건지 어떤 게 맞을까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증액이 됐대. 보증금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죠. 당연히 저당권 설정된 후에 증액되는데 왜 위에 가서 붙어 이게? 밑에 붙어야지. 저당권 설정된 후에 증액된 거니까. 같은 사람이지만 밑에 가서 붙어야 돼요. 이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밑에부터. 그리고 이제 경매가 들어갔어요. 경매 끝났어. 1억 5천에 낙찰됐대요. 이 집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충분히 많은 금액으로 낙찰됐으면 괜찮겠죠. 그게 아니라 1억 5천이었어요. 이제 요걸 이제 배당을 해주는 거야. 어떻게 배당하죠? 순서대로 선순위인 애가 다 갖는 거예요. 얘 1억이네. 1억 다 가져요. 남은 찌끄레기 넘기는 거야. 얘가 5천 가져요. 만약에 5천이 여기 붙었으면 얘가 1억 5천 다 받고 얘가 빵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니까 5천이 여기 가서 붙는 거예요. 이제 원래 거 1억을 받고 찌끄레기 넘겨서 얘가 5천을 받고 얘는 증액된 거는 못 받고 왜? 배당 금액이 1억 5천밖에 없잖아. 더 줄 게 없잖아요. 얘한테. 2억이었으면 얘한테 5천 주면 되죠. 줄 게 없으니까 얘는 못 받고 경매 법원한테 못 받고 증액된 거를 이제 낙찰자가 찾아왔어요. 낙찰자가 어차피 1번이나 3번이나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증액된 것 뿐이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나가. 낙찰자가. 얘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잘 생각해 보세요. 옆에를 보면서.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증액된 5천만 원을 못 받았어. 지금 5천만 원이 남아있어. 낙찰자가 나가래. 나가는 거야? 안 나가는 거야? 나가야 돼. 저당권 밑에 있잖아. 똑같잖아요. 저당권 밑에 있잖아. 저당권 밑에 있잖아. 같은 사람이죠. 위에서 못 받지 않았잖아. 위에서 다 받았잖아. 밑에서 못 받으면 나가야 돼요. 얘가 죽으면서 다 죽여버리니까. 후순위 임차인과 똑같아진 거예요. 지금 상황이. 나가면서 증액된 거를 원래의 주인에게 받는 거예요. 못 받아. 원래의 주인 돈이 없잖아요. 떼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증액됐을 때 보증금 떼이는 경우가 있다고. 이런 경우보다도. 증액된 것도 저당권 밑에 붙으니까 후순위 임차인이 된 거예요. 이제 가장 오해하시는 게 이거예요. 보증금 증액해주면서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대요. 도장 하나 딱 받았대요. 확정일자. 그러면 낙찰자에게 대항력 주장할 수 있어요? 네, 증액된 거에 대해서도 확정일자를 받았대. 낙찰자에게 대항력 주장할 수 있어요? 없죠. 왜? 확정일자는 대항력 요건이 아닌데 어차피 얘는 대항력 없어요. 후순위니까. 확정일자는 뭐 요건? 우선면제권. 그거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달라고 한 거예요. 달라고 했는데 못 받는 거지. 우선면제권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법원에서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거야. 근데 얘는 대항력은 없다고요. 확정일자 받았다고 대항력 생기는 게 아니라고 지금. 확정일자는 뭐 요건인데 우선매 조건이 요건이잖아요. 대항력 요건은 아니었잖아요. 후순위면 그냥 경매에서는 대항력이 없다. 그래서 5천만 원 증액된 거를 낙찰자가 아니라 전주인에게 받아야 되고 거의 못 받겠다. 네. 그 다음 이런 경우도 있네요. 제가 흔하게 생길 수 있는 경우를 지금 예를 드는 거고 판례예요. 뭐 다 판례죠. 임차인이 가장 먼저 들어왔고 여기까지는 임차인들이 참 되게 잘하세요. 전입신고도 하고 도장도 받고 그렇게. 그 다음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를 가게 된 거야. 이사를. 만약에 그냥 이사를 갔대요. 어떻게 돼요? 상실되죠. 취득요건이자 존속요건이라 그랬잖아요. 이사를 가든 전입신고 빼든 둘 중에 한 가지가 잘못되면 그 순간에 바로 다 끝나요. 대항력 없어지고 우선매 조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사 가면 안 되니까 등기하고 이사를 간 거예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한 거예요. 집주인이 이거 해줬어. 그리고 이사를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 없어져. 전세권으로 임차권 보호가 안 돼요. 안 돼 이게. 얘는 채권이고 얘는 물권이거든요. 성격이 달라. 얘가 이사 안 갔으면 둘 다 있는 거예요. 둘 다. 이사를 갔기 때문에 이게 없는 거고 전세권이 저당권 밑에 후순위로 있는 거예요. 얘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어차피 월세나 전세나 세 사는 건 마찬가지니까 등기하면 이게 그냥 유지가 되겠지 이렇게. 그게 안 된다고. 전세권으로 임차권 보호가 안 돼요. 완전 별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해야 돼. 어차피 집주인이 지금 전세권 설정 등기 해줬잖아요. 등기해주는 상황이면 임차권 등기를 해야지. 임차권 등기를 했으면 얘 생각이 맞아요. 유지가 돼. 아니면 등기 안 해주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 해놓고 이사 가면 돼요. 그런 게 있는데 왜 등기를 잘못하냐고.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이 사람 잘못이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사 갈 때 이게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경매가 들어갔어요. 경매가 들어가니까 저당권이 또 밑으로는 다 죽여버려요. 전세권도 그냥 소멸돼요. 저당권 밑에 있잖아. 이제 배당, 경매 법원한테 배당을 받는데 얘가 1순위 배당, 얘가 2순위 배당. 얘는 왜 1순위로 못 받아요? 우선매 조건이 없어져서. 이사 가는 순간에 우선매 조건도 없어진 거예요. 우선매 조건이 있어야 1순위로 받는 거지. 근데요, 이사 가면 끝나는 거니까 얘는 없다고 생각하면 돼. 얘가 1순위, 2순위. 얘가 다 받고 남은 찌끄레기 받고 또 이렇게. 선순위가 다 갖는 거니까. 얘가 이사 안 갔으면 얘가 다 받는 거죠. 이사 갔기 때문에 없어졌고 1순위 배당, 2순위 배당. 잔액이 또 왕창 남았어. 소송 제기했네. 판례가 어쩔 수 없다.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 등기를 잘못한 건 네 잘못이다 그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등기를 안 하고 사시잖아요. 보통 임차인들이 등기 안 하고 이렇게 살아. 그러다가 나중에 등기를 하겠대요. 나중에. 그때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 해주겠다고, 전세권이 더 있어 보이는 거니까 저거 해주겠다고 막 꼬셔. 넘어가면 안 돼. 임차인이 등기 안 하고 살다가 나중에 등기할 때는 꼭 임차권 등기해야 돼요. 임차인이.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전입신고하고 처음부터 살 때 등기할 때는 임차권 등기하건 전세권 등기하건 상관이 없어. 처음에는. 왜냐하면 처음에 등기하면 이 전세권도 위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선순위로. 상관이 없지. 처음에는. 근데 등기 안 하고 살다가 나중에 등기할 때는 꼭 임차권 등기하자. 임차인은. 그런 것만 주의하면 되고. 자, 646페이지 양가로 2번 대항력을 보시면요. 대항력. 첫 번째 줄, 대항 요건을 갖춘 주택 임차인은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날이 다음 날 0시예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자가 누구예요? 새로운 주인. 새로운 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매매에서는 매수인, 경매에서는 낙찰자 대항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주택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췄는데도 선손이 권리자가 있을 때는 대항력을 가지지 못한다. 뭐죠? 3번 임차인. 얘는
대항 요건 갖췄는데 자기 위에 저당권이 있으니까 저당이나 근저당이 있으면 대항력이 없다. 낙찰자에게 주장을 못한다. 그거죠. 설명드린 거. 동그라미 2번은 동일한 날짜에 전입신고와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대요. 같은 날짜래. 누가 선순위? 저당권이 선순위, 임차인 후순위. 같은 날짜면. 저당권은 그 날짜, 임차인은 다음날 영시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1번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3번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3번 임차인이 되는 거야. 얼마나 불리해요. 같은 날짜에 했는데 저당권이 선순위가 된다고. 3번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경매면 보증금 떼이죠. 이런 경우, 그래서 같은 날짜 하는 경우 가끔 있어. 작년, 재작년에 어떤 분이 또 당했어. 꼭 일을 당한 다음에 저한테 찾아와. 뭐 어떻게 이미 사건이 터졌는데. 근데 다행히도 그분은 그 집이 경매로 안 넘어갔어요. 잘 빠졌어. 어떻게?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고 있으면 끝장이야, 끝장. 후순위 임차인 되는 건데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보증금이 좀 많아지면은 그때는 꼭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증금이 좀 작으면 최우선 면제권이 있어서 웬만큼 또 보호를 받거든요. 이 최우선 면제권. 근데 보증금이 좀 크면 최우선 면제권으로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당권이 있나 없나, 근저당이 있나 없나 그런 것들 다. 그 다음 647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요. 동그라미 3번만 보고 양그릇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동그라미 3번은 이거예요. 자, 4번에 저당권이 또 있었어. 근데 이제 누가 경매를 신청했냐면 이 4번. 얘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경매 신청을 얘가 한 게 아니라 4번이 했어. 4번이. 그러면 보세요. 요 임차인은 경매를 신청한 이 저당권보다 위에 있잖아요.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지금 4번에 저당권이 또 있던 거야. 그래서 4번이 경매를 신청했어요. 이 4번이. 근데 임차인은 이 3번 임차인은 2번보다는 밑에 있지만 4번보다는 위에 있잖아요. 경매를 신청한 놈보다 위에 있다고. 대항력 근데 없어요. 누가 경매를 신청했나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최선순위 저당, 근저당 밑에 있으면 대항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중간에 낀 놈들도. 예. 그렇죠. 얘가 죽으면서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어차피. 얘가 경매를 신청해도 얘가 죽으면서 그냥 다 죽여버려 밑으로. 싹 다. 그러니까 얘도 대항력 없는 거예요. 최선순위 밑에 있으면. 그래서 항상 그냥 경매 신청한 저당, 근저당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최선순위 저당, 근저당과 관계해서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양가로 3번은 임대인 지위 승계는 가로하고 대항력 규정 이렇게 적어놔요. 대항력 규정이에요. 이게 대항력 규정. 대항력 규정. 이게 뭐냐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래요. 거기 동그라미 1번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이 모든 지위를 승계한다. 그래서 보증금을 누가 주래? 양수인이. 그러니까 임차인은 누구한테 보증금 달라고 하라고요? 양수인, 새로운 주인에게. 대항력이 있을 때는. 대항력이 없으면 전주인 찾아가야 되잖아요. 대항력이 있으면 새로운 주인에게, 양수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하면 되고. 그게 임대인 지위 승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항력 규정이죠. 대항력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대항력이라고. 그렇게 되고. 동그라미 2번은 옆에다가 존속의제 이렇게 부르는 거. 존속의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보증금 받을 때까지 임대차가 존속하는 걸로 본대요. 내가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는데 임대차 끝났어 나가. 말이 안 되잖아요. 존속의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거고. 그리고 밑에 보증금 회수는 파란색 박스 3번에 양가로 1번 보증금이 우선 변제. 자, 우선 변제권이에요. 우선 변제권 뭐를 찾아봐야 돼? 확정일자. 동그라미 1번에 확정일자 동그라미 별표. 확정일자만 보이면 무조건 뭐다? 우선 변제권. 그리고 또 뭐를 찾아야 돼요? 두 번째 줄에 후순위 권리자. 동그라미.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
단어 보고 눈치를 채야 된다고. 그러니까 키워드를 동그라미를 칠해놔야죠. 확정일자, 동그라미. 두 번째 줄에 후순위 권리자. 확정일자 받으면 웃음의 조건이 있는 거고 경매에서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다. 그렇게. 동그라미 2번은 대항력이 있으면 그 날짜 발생하고 대항력이 없으면 대항력 발생과 동시 생기고 웃음의 조건이 언제 생기는지 아까 설명드린 거 그 날짜 그것들 그런 내용이고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안 보셔도 되고요. 넘겨보면 필요한 거 몇 가지만 더 볼게요. 몇 가지만 648페이지 동그라미 6번을 보세요. 6번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신축한 주택 임차인은 토지 경매대금에서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한다. 우선의 조건 인정이 안 된대요. 최우선의 조건도 인정이 안 돼요. 자, 요거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뭐냐면 이런 경우에요.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이 있었어요. 토지에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할 때 건물이 있었어. 이게 미등기였대. 등기 안 왔지만 건물이 있었어요. 이렇게 토지에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당권이 실행돼요. 그러면 그 대지, 이 토지, 이 대지 환가대금도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의 대상이 돼요. 이 대지도 주택이에요. 미등기 주택이다 그러면 거기 이 대지도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대지 환가대금도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대상이 돼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 아마 이건 배웠을 거예요. 이게 동일인 소유였는데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소유자가. 그럼 법정지상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동일인 소유였다가 토지 저당권 설정, 경매 실행돼서 소유자가 달라지면은 생기잖아요. 법정지상권이.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나대지였어요. 건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물이 있었고 미등기지만 건물이 있었고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지은 거야. 나중에. 처음엔 나대지였고 그리고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 대지 환가대금은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의 대상이 안 돼요. 법정지당권도 인정이 안 돼. 그래서 이 밑에 게 훨씬 더 잘 나오죠. 거기 제가 방금 읽은 게 나대지였단 말이야. 동그라미 6번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신축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에 저당권 설정할 때 이 토지는 나대지였다고. 건물이 없었다고요. 그러면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 아무것도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이거 외우기 되게 쉬워. 왜? 나대지는요? 나대지 말라고.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되잖아. 나대지는 나대지 마. 적어놔 거기다. 나대지는 나대지 마. 아무것도 인정이 안 돼.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 법정지상권 뭐 나중에 다 인정이 안 돼. 최소한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은 있었어야 된다고. 미등기를 하더라도 건물만 있었으면 돼요. 그게 지금 나대지였으니까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되는 거고. 됐고. 동그라미 7번은 뭔데요? 제가 설명드린 거네 이거. 저당권 설정된 후에 증액된 거. 그러면 저당권자에게 대항하지도 못하고 낙찰자에게 대항하지도 못하고 경락인이 낙찰자죠. 대항할 수 없다. 저당권자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증액된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필요한 거 몇 가지만 더 보면 쭉 내려가서 뭐 11번을 보면 되겠네요. 11번을 임대차 계약 증서를 의미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할 때 법무부 장관이 서식을 정해서 권장하는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합해 보면 표준 서식 사용이 의무예요, 아니에요? 아니네. 그죠? 아니잖아. 다른 거 사용해도 된다고 돼 있으니까. 아니에요. 근데 뭐가 키워드냐면 법무부 장관이 동그라미 별표예요.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건 지금 주택이건 뭐건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정해요.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 근데 사용 권장이지 의무가 있는 건 아니더라.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옆에 649페이지에서
양가로 4번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 가로하고 최우선 변제권. 양가로 2번은 최우선 변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 이 말이 보이면 주저없이 달려가서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적어놔야 돼. 지금 보증금 중 일정액 이런 말이 보이잖아요.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이런 말이 보이잖아. 소액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 이런 말 보이면 649페이지 양가로 2번 제목 649페이지 양가로 2번 제목이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이 말이 보이니까 우선 변제라고 돼 있어도 얘는 뭐다?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우선 변제라고 되어 있어도 왜? 보증금 중 일정액이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 이 말만 보이면 최우선 변제권. 이거는 경매가 들어가기 전까지 대항 요건만 갖추면 돼요. 전입신고까지만. 확정일자는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확정일자는. 물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유리하죠.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권도 또 생기니까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우선 변제권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데도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권도 또 생기게 돼서 2번 받을 수 있다고. 경매법원으로부터 2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그 확정일자가 최우선 변제의 요건은 아니다. 그런 말이고 박스에서 기억 소액 임차인 범위가 서울은 1억 1,000이죠. 작년에 바뀌었어요. 서울 1억 1,000 이하일 때 3,700원까지. 작년 바뀌기 전에는 서울이 그 밑에 있는 1억이었어. 1억일 때 3,400. 작년에 바뀌어서 작년에 9월달에 바뀌었나요? 작년 9월달에 1억 1,000 이하일 때 3,700. 작년에 시험에 안 나왔겠네. 너무 늦게 바뀌어서 안 나왔어요. 올해는 뭐 서울특별시 정도만 좀 잘 봐두셔야 돼. 중개 실무로는 이 금액은 안 물어봐요. 민법에서는 나와. 잘 봐두셔야 돼. 서울특별시 정도는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1억 1,000 이하일 때 3,700. 그리고 상인법이랑 이따 비교해 볼게요. 깜짝 놀래. 주인법이 얼마나 대단한지 되게 고마운 거예요. 주인법은 이거. 1억 1,000 이하일 때 3,700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은 2분의 1까지만 인정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별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배당 금액이 1억이래요. 그럼 얼마까지만 최우선 변제로? 5천까지만. 왜냐하면 최우선 변제권은 1순위보다 먼저 주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를 최우선 변제로 주면은 1순위 저당권자가 빵원이 되니까 그건 말이 안 되니까 2분의 1까지만. 근데 문제는 이거 이제 서울에서 3,700을 받는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 3,700 받잖아요.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그러면 1억이면 한 명이 3,700을 먼저 받는 거야. 근데 2명 있었대요. 2명. 3,700 받는 소액 임차인 2명 있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얘도 3,700, 얘도 3,700이에요? 아니죠. 2,500, 2,500이야. 왜? 2분의 1까지만 인정되니까. n분의 1 해야 돼. 소액 임차인이 많아져도 2분의 1까지만 인정되니까 그 금액에서 n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흡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소액 임차인이 많으면은 서로 연대해서 우리 싸우자 같이 보증금 안 떼이겠다. 그렇지 않다고. 불리해. 최우선 변제는 2분의 1까지만 인정되니까 자기들끼리 n분의 1 해야 되니까 불리하다고. 임차인이 한 명 있는 것보다 훨씬 불리하잖아요. 2명 있으면 덜 받게 되니까. 이렇게. 최우선 변제는 2분의 1까지만 인정되고. 자, 동그라미 3번은 좀 잘 봐두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판례가 있었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3번은 이거예요. 동그라미 3번은 배당 요구 채권이고 거기다가 패싱 당한 거예요. 패싱. 자, 이런 경우예요. 이제 만약에 밑에 임차인이 한 명 또 있었대요. 임차인이 대항 요건 확정일자 똑같이 갖추고 뭐 저당권도 상관이 없지만 3번이나 4번이나 마찬가지예요. 대항력 없고 우선 변제권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제 낙찰자에게 주장하는 거 대항력 그건 없다고요. 저당권 밑에 있는 이 임차인들은 그게 없어. 대항력이. 낙찰자에게 주장은 안 돼요. 근데 우선 변제권은 있어서 경매 법원에 달라고 하면 받는다고요. 다만 얘가 다 받고 찌끄레기를 받는 거야. 근데 3번이 얘가 달라고 안 했네. 4번은 달라고 했고 배당 요구가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법원에. 그걸 안 한 거예요.
얘가 달라고 하면 얘가 받는 거고, 둘 다 달라고 해도 3번이 받아. 3번이 달라고 안 하면 3번을 패싱하고 4번으로 넘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3번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4번한테. 야, 원래 그거 내 거였어. 그 찌끄레기 내 거야. 네 거 아니야. 내놔. 했더니 안 된대. 왜? 쥐가 달라고 안 했잖아. 달라고 안 하면 패싱 당한다. 그거예요. 이게 3번이고, 후순위 권리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배당받는 거 내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쥐가 달라고 안 했으면. 그리고 뭐 4번은 그냥 뭐 참고죠. 소액 임차인이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 3,700 이거를 압류할 수는 없대요. 벼룩에 간을 내먹으라 그거지 이거. 이것도 월급도 차압당할 때 100% 다 차압이 아니에요. 일정 금액만 차압해야 돼. 먹고 살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압류할 때도. 그렇게 되고, 다음에 651페이지 보면요, 양가로 3번인데 임차권 등기 명령 별표를 칠하고 매년 나오네. 651페이지 맨 밑에, 651페이지 맨 밑에 임차권 등기 명령제, 얘가 잘 나와요. 시험에. 뭐냐면 이거죠. 자, 임대차가 끝났어요. 생각해보세요.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거야.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줬어요. 받고 나가면 돼. 자,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주네. 그러면 그냥 나갔대요. 보증금 내가 안 받았는데 끝났으니까 그냥 나갔어. 어떻게 될까? 대항력 우수매 주권이 상실해요. 없어져 이게. 임대차가 끝났어도 내가 거기에 살고 있으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건데 내가 중간에 이사 가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냥. 기간 중에 이사 가도 끝. 기간 후에 지났어도 이사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걸 해놓고 이사 가야 돼요. 아니면 아까 전세권 설정 등기 말고 이 등기 말고 그냥 임차권 등기라면,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주택임대차 등기예요. 주택임대차 등기. 그냥 임차권 등기라고 해요. 그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게 유지가 된다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유지가 안 되고, 등기를 안 해줄 때는 이걸 하면 돼. 등기 안 해주면 집주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돼요. 임대차 끝난 후에. 그래서 키워드가 첫 번째 줄에 있는, 양가로 3번 첫 번째 줄에 있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키워드예요. 시험에 뭐라고 나올까요? 임대차 기간 중에 X. 기간 중에 하는 게 아니라 끝났을 때,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보증금 안 주면. 요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 임대차 끝나야 되고 보증금 안 줘야 되고. 그럼 법원 가서 신청하면 등기가 돼요. 그리고 이사를 가면 그냥 유지가 되죠. 원래 있던 것들이. 안전하게 이사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할 필요가 없어. 이거를. 질문 드려볼게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됐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니까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내가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 주니까 이걸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떡하니. 그럼 나갔어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집이 잘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 안 빠져. 왜 안 빠지냐면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안 돼.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된 다음에 들어가면 요게 인정이 안 돼요. 최우선 변제권. 이거를 개공들이 설명을 해야 돼요. 내가 중개할 때, 자, 이거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있네요. 들어가시면요. 최우선 변제권 인정이 안 돼요. 바로 나가, 그냥. 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계약을 안 해. 뭐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불리해 보이잖아. 그리고 흡사 뭐랑 같은 거냐면요. 경매가 개시가 됐대요. 그 다음에 들어가도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안 돼요. 경매가 개시된 다음에 들어가면 왜 안 될까? 임대인이 돈이 없으니까.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경매로 넘어갔는데 그거 왜 들어가냐고, 그 집에. 얘도 흡사 비슷한 거잖아. 임대인이 왜 보증금을 안 준 건데요? 돈이 없어서. 그걸 지금 등기부에 써 있는 건데 임대인이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등기부에 써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거를 보고선 굳이 들어가면 최우선 면제권은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집이 더 안 빠져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는 게 그냥 빨리 보증금 받고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예, 안 하는 게. 그냥 계속 살고 있다가 세입자 구해서 보증금 받고 나가면 된다고. 본인이. 이거 해놓으면 집이 잘 안 빠지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또 652페이지에서
페이지에서 동그라미 1번과 2번만 비교하면 되는데요. 동그라미 1번, 2번. 동그라미 1번은 대항력과 우수면 조건이 없었으면 등기하면 그때 생겨요. 없었으면. 대항력과 우수면 조건을 취득한다 돼 있죠. 없었으면 생긴다는 얘기야. 이것 때문에 동그라미 2번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동그라미 1번은 대항력과 우수면 조건이 없었다는 얘기고 동그라미 2번은 있었대. 있었으면 유지가 된다고요. 아니 원래 있던 게 없고 새로운 게 생기면 이거 못하라는 거야. 이거 할 필요 없잖아. 원래 있던 건 그냥 유지가 되고 없었으면 생긴다. 한 번 나왔었는데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어려운 게 아닌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 없었으면 그때 생긴다고 등기한 때. 있었으면 있던 게 그냥 유지가 돼야죠. 이렇게. 이사 가더라도 그냥 유지가 된다고. 그런 내용들이고 동그라미 3번은 민법상 임차권 등기를 해도 똑같아요. 내용이. 민법상 임차권 등기를 해도. 그래서 집주인이 등기를 해준다고 하면 임차인은 어떤 등기하자? 임차권 등기를 하자. 등기 안 해주면 법원 가서 신청해서 이거 해주면 되고 그냥 상책은 그냥 계속 그냥 살고 있는 게 답이야. 보증금 안 주면 그냥 계속 살고 있다가 보증금 받고 세입자 구해서 나가면 된다. 그렇게 됐고 그런 내용들만. 그리고 동그라미 5번도 한번 체크해 보면요. 이것도 한번 나왔었는데 자 이때 들어간 모든 비용을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인에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줬으면 내가 이런 짓을 안 했지. 임대인이 보증금 안 줘서 내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그럼 질문. 보증금을 임대인이 돌려주는 거랑 임차인이 등기를 말소하는 거랑 동시에 해야 된다. 맞아요?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주는 거, 내가 등기를 말소하는 거 동시에 하는 거 맞아요? X. 왜?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줘서 내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보증금을 먼저 주면 등기를 말소해 주는 거예요. 이때는 동시이행이 아니에요. 임대인 잘못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잘못이 있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임대인 잘못으로 이런 일이 됐으니까 모든 비용 다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보증금도 먼저 돌려줘야 내가 등기를 말소해 주는 거고. 그렇게. 양가로 4번도 별표고 작년에 중개실로 넣었고 양가로 4번까지만 빨리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중개실로 나왔고 민법으로는 뭐 그냥 무진장 나죠. 이게 민법도 나오고 중개실무도 나오다 보니까 이 주임법이 다양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정리를 잘 해놓으면 사실 그냥 꽁으로 먹을 수도 있어.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문제인 거지 그게. 양그룹 4번. 집행개시요건 특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임대인이 보증금 안 주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싶대요. 본인이 그 집을 경매로 넘겨서 경매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고 싶대. 임차인이 그 집을 경매로 넘기는 거예요. 자, 바로 경매 신청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우선 매제권, 최우선 매제권에 기해서 바로 경매 신청 안 돼요. 저당권자는 바로 경매 넘기는데 임차인은 그게 안 돼. 임차인은 무조건 소송 제기, 승소, 판결문이 필요해요. 채권자는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임차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경매로 넘기려면 무조건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경매를 넘기는데 그때 질문은 이거야 이제. 집을 비워주면서 경매로 넘기는 거예요? 아니죠. 집에 살면서 경매 신청이 돼요. 집에 살면서. 그게 이 내용이에요. 이제 집행개시 요건에 대한 특례인데 거기 동그라미 2번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집행 권한에 기한 경매를 신청한다. 이게 이제 강제 경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송 제기, 승소한 판결문 그런 게 집행 권한. 강제 경매를 신청할 때 민사집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의 이행, 이행의 제공, 반대 의무의 이행, 이행의 제공을 밑줄 그어놓고 집을 비워주는 거. 반대 의무의 이행, 이행의 제공, 이게 집을 비워주는 거. 집을 비워주는 것을 집행개시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집에 살면서 경매 신청이 된대요.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 집행개시요건으로 한다. X. 하지 않는다. 집을 비워주는 것을 경매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데요. 집에 살면서 경매 신청이 된다. 그거예요. 집행개시요건으로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민법도 나오고 중개실무도 나오고 주임법, 상위법, 심지어 공통이야. 어디서 나올지도 몰라요. 집에 살면서 경매 신청 된다. 그런 말입니까? 좀 쉬었다가 존속기간 부정부터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좀 쉬겠습니다.